자식 필요 없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71세 김순옥 씨는 평생을 자식들한테 바쳤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고스란히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갔고 본인은 겨울에도 내복 한 장 새로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낼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서 팔았고 딸 결혼할 때는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혼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통장에 남은 건 국민연금 월 43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그게 다 보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떠난 그해 추석에 김순옥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큰아들은 장인어른 댁에 간다고 했고 딸은 시댁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화면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있더랍니다. 그때 김순옥 씨가 그러셨대요. 서럽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요. 아,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자식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자식만 잘 키우면 다 될 거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식 필요 없다는 말이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자식한테만 노후를 맡기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황금빛 인생, 구독,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세요.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해지는 것, 첫 번째는 스스로 벌 수 있는 작은 수입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67세 이정수 씨는 35년간 인쇄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 자고, 낮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이게 인생이지 하셨대요.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거든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더랍니다. 마트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집어들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내 돈이 아닌데 이걸 사도 되나? 손주한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지갑을 여는 손이 망설여지더랍니다. 아들이 준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을 주는 게 뭔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이정수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돈을 받는 순간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이 넘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하나 사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어디 가자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정수 씨는 어느 날 동네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가 알바 구함이라는 종이 한 장을 보셨대요. 처음엔 콧방귀를 뀌셨죠. 내가 인쇄소를 35년이나 했는데 문구점 알바라니.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또 그 무거운 기분이 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수 씨는 문구점 문을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루 4시간, 월 45만 원. 금액만 보면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한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된 겁니다.
내가 번 돈으로 고기를 사고 내가 번 돈으로 손주한테 10,000원짜리를 쥐어줄 때 그 기분은 아들한테 50만 원 받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만들어낸 흐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을 줍니다.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든 손주한테 떡볶이를 사주든 그때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노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큰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가게에서 하루 서너 시간 일하는 것도 좋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파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손으로 만든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서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만들어낸 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이 감각 하나가 노후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꼭 필요해지는 것,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본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용만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시고 모임에서도 항상 제일 앞에서 걸으시던 분이에요. 건강검진도 귀찮다고 안 가셨습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뭘 검진을 해 하시면서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막힌 건데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용만 씨는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고 밥도 누군가 떠먹여줘야 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한 달 입원비만 400만 원이 넘었고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6개월 동안 3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택권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뭘 먹고 싶어도 직접 못 해 먹고 누군가한테 항상 기대야 하는 삶이 된 겁니다. 박용만 씨가 병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으니까 건강이 전부더라. 반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81세 최영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 때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걸으셨고 눈이 와도 걸으셨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30분 정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은 반드시 7시 전에 드셨습니다. 밤에 속이 편해야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야 다음날 몸이 가볍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최영순 씨는 올해 81세인데 혼자서 버스 타고 시장에 가시고 혼자서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은 경로당에서 노래교실까지 다니십니다. 병원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는 게 전부입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 차이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안 쓰는 부분부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세워두면 체인이 녹슬고 바퀴가 뻑뻑해지는데 매일 조금씩 타주면 녹이 슬 틈이 없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면 관절도 부드럽게 유지되고 혈관도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검진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아프지 않다고 안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아프지 않을 때 가는 게 검진입니다.
아프고 나서 가는 건 치료예요. 검진 비용 몇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를 내시는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운동화 신고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해지는 것,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69세 한명숙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같이 밥 먹고 저녁에는 같이 뉴스 보고 가끔 동네 마트에 같이 가서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졌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이 다 떠난 그 다음 날 아침, 한명숙 씨는 식탁에 혼자 앉으셨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었는데 건너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날부터 한명숙 씨는 밥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던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할게 하고 뚝 끊기고 딸한테 전화하면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하고 문자가 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 아는데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켜놓는 거예요. 그러다 한명숙 씨는 어느 날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건데 바닥에 누워서 전화기를 겨우 잡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를 모르셨대요. 119를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천천히 조용히 사람을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나갈 데가 없어서 안 나가고 나중에는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한명숙 씨 이야기에는 다행히 후반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소개로 동네 경로당 노래교실에 한번 나가보셨대요. 처음에는 문 앞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들어가셨는데 옆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건네셨대요. 어머, 처음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편하게 오세요. 그 한마디가 한명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두세 명과 가까워지셨고 요즘은 아침마다 카톡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주고받으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명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전화기에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건지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이면 됩니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프다고 하면 괜찮냐고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내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 말고 나를 지켜줄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락할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명숙 씨도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아파트 산책 모임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문을 밀고 들어가 보세요. 그 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해지는 것은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72세 송재호 씨는 38년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교실로 출근하고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고 퇴근하면 시험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38년을 사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들 송 선생님 하면서 찾았고 졸업식 때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분이 퇴임식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알람도 안 울리고 출근할 곳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냥 좀 쉬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매일이 똑같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을 대충 먹고 오후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또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으니까 무섭다. 송재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수가 줄어 있었고 씻는 것도 귀찮아지고 뭘 하자고 하면 귀찮다는 말부터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으신 건 아니고 갑자기 생활의 목적이 사라지면 이런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할이 사라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천천히 무너집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금이 넉넉해도 건강이 괜찮아도 하루를 채울 역할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송재호 씨한테 전환점이 온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아내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전단지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슬쩍 밀어놓은 전단지를 보시고 송재호 씨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네 아이들 수학을 봐주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거의 안 됩니다. 교통비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신 송재호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대요.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표정이 밝아져서 들어오시더랍니다. 송재호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녀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는데 내가 설명해 주니까 하면서 눈이 반짝거리더라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38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떠올랐어. 그날 이후로 송재호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수업 가는 날은 아침부터 문제를 준비하시고 아이들 이름을 수첩에 적어 가시고 집에 오시면 아내한테 오늘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TV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던 그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쓸모 없어지는 느낌이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직장이 없어져도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것도 역할이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도 역할이고 손주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 모임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자식이 대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진짜 필요해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벌 수 있는 작은 수입.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든 돈이 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둘째,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하나가 노후의 생명줄이 됩니다. 넷째,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역할.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은 돈보다 강합니다. 자식 필요 없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단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는 누가 옆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걸어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을 걸어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 꼭 한번 보내드려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